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존 보글, 가치 투자의 원칙. 존 보글 지음, 서정아 옮김, 해외 시간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는 글.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1951년에는 장기 투자가 투자업계의 모토였다. 뱅가드를 설립한 1974년에도 이러한 신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금융 부문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했다. 단기 투기의 문화가 판을 쳤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대세였던 장기 투자의 문화는 퇴보했다. 물론 퇴고 이래로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자본시장과 자본 형성의 세계에 존재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 모델은 균형을 잃고 일반 투자자에게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해를 끼치고 있다. 단기 투자에 치중한 전략이 장기 투자에 중점을 둔 전략을 밀어내자 금융 부문의 내부자들은 이득을 보았지만 그들의 고객은 직격탄을 맞고 내부자들의 이득만큼 손실을 입었다. 실제로 투자와 투기의 갈등은 오늘날 미국 투자업계와 재계가 직면한 큰 과제의 핵심이며 이러한 갈등은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기능을 저하하고 개인 투자자의 자산 축적 능력을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금융시장에서 투기의 문화가 투자의 문화 위로 올라선 현상을 깊이 우려한다. 금융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투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말이다. 나는 영국의 찰스 퍼시 스노의 저서에서 영감을 얻어 이러한 변화를 문화의 충돌이라 부른다. 반세기 전의 스노도 이와 유사한 대립을 고찰한 바 있다. 그는 저서 두 문화에서 정밀한 측정과 계량화의 중심의 과학 문화가 꾸준한 깨달음과 논리 중심의 인문학 문화를 밀어내고 우위에 선 현상에 주목했다. 마찬가지로 이 책도 그처럼 장기 투자 문화와 단기 투자 문화를 비교할 것이다. 투자를 밀어내고 우위에 선 투기의 문화에 저항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문명의 이기가 판치는 세상과 정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혁신, 정보기술, 즉각적인 통신기술, 경쟁은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금융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이미 뿌리를 내린 재계와 상업계 등의 다른 업계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투자에 관한 몇 가지 조언. 나는 자본주의의 여러 약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상을 만든다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시대에 살았다.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단기 투기 문화가 장기 투자 문화를 밀어낸 현상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이자 정통한 투자자가 되어 자산을 성공적으로 축적하고 더 안정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새로운 투기의 문화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투자 참여 자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둘째, 단기 투기의 광기가 판을 치는 세계와 무관하게 여전히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공법인이 벌어들이는 이익 중 공정한 몫을 얻을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마지막 구장은 내 아이디어와 역사와 일화를 끝까지 빠짐없이 읽은 독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담고 있다. 구장에서 소개하는 10가지 원칙은 장기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 목표를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 번째로 소개하는 금융시장 불변의 평균 회귀 법칙이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미래의 우수펀드를 골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때 업계를 주도했지만 이내 휘청거리다 결국 무너진 대형 뮤추얼 펀드사 8곳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러한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창출하는 수익과 상장 기업이 얻는 투자 수익 사이에도 대체로 평균 회계 법칙이 적용된다.
나는 이를 입증하는 지난 세기의 데이터를 소개한다. 단기 투기꾼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는 하나뿐이다. 그만하라. 여러분이 이 책의 주제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오늘날 고착된 금융 시스템의 개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미국 자본주의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든 불만인 사람이든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한다. 언젠가는 망가진 기업, 금융 시스템을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 처칠의 말처럼 결국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모두 시험한 이후에는 반드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9장에서 정글 같은 금융시장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지침 몇 가지를 소개한다. 내 결론은 하나다. 끝까지 버텨라.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상식과 지혜에 비추어 내 조언이 옳다고 생각되면 이를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호황과 불황을 헤쳐나가길 바란다. 그러다 보면 내부자의 배를 불리고 투자자의 수익을 잠식하는 부도덕한 가치관과 탐욕이 서서히 힘을 잃을 것이다. 그 다음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투자자 군단에 합류하라.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막강한 장애물에 맞서 싸우고 위대한 세계의 일원이 되어보자.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버텨보자. 9장. 절대 지지 않는 가치 투자의 10가지 원칙. 다음과 같은 전략은 투자자가 앞으로 취할 최적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아래 요약된 투자 전략이 이제까지 나온 것 중 최상의 전략이라고 장담하고픈 마음이다. 그러나 확실히 그렇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보다 더 형편없는 전략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은 확신할 수 있다. 1. 주가는 결국 내재 가치를 따라간다. 2. 시간은 투자자의 친구지만 충동은 적이다. 3. 제대로 사고 꼭 붙들어라. 4. 도넛보다는 베이글을 선택하라. 5.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마라.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라. 6.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라. 7.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최대한 제거하라. 8. 과거의 실적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9. 우직한 고슴도치가 교활한 여우를 이긴다. 10.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원칙 1. 주가는 결국 내재 가치를 따라간다. 나는 앞에서 평균 회귀 법칙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주가가 결국 내재 가치를 따라가기에 단기 이익에 과몰입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인 것에 의아해할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첫 번째 원칙에는 미래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믿고 과거에 성공을 거둔 펀드를 선택하면 실패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 과거는 결코 미래의 예고편이 아니다. 평균 회귀 법칙은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펀드의 목표에도 적용된다. 과거의 성장주 펀드가 나중에는 가치주 펀드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형주 펀드와 소형주 펀드, 미국 펀드와 해외 주식 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평균 회귀 법칙은 주식시장 전체에도 적용된다. 주식의 근본적인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배당 수익과 이익 성장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배당금과 이익으로 이루어진 투자 수익률을 크게 앞서면 그 다음에 이어진 기간 동안에는 시장이 표준 수익률로 회귀한 후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익률을 내는 경향이 있다. 주가는 시계추와 마찬가지로 내재 가치를 한참 웃도는 수준까지 요동치다가 다시 적정한 내재 가치로 되돌아오고 다시 내재 가치 한참 밑으로 떨어지지만 그 후에 다시 내재 가치로 수렴된다.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펀더멘탈을 앞서거나 그보다 뒤처지는 등 동떨어질 때는 조만간 평균 회귀 법칙의 일격을 받게 마련이다. 원칙 2. 시간은 투자자의 친구지만 충동은 적이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시간을 활용하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복리의 기적을 향유하라. 향후 25년에 걸쳐 주식이 8%의 수익률을 내고 예금이 2%의 수익을 낸다면 주식의 계좌의 1만 달러는 5만 8,500달러만큼, 저축 계좌의 1만 달러는 6,500달러만큼 불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2%의 인플레이션을 보정한 실질적 금액은 각각 3만 3천 달러와 0달러가 된다. 스스로에게 최대한도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잊지 마라. 충동은 우리의 적이다. 투자의 가장 큰 금기 중 하나가 시장이 내는 유혹의 소리에 사로잡혀 주가가 치솟을 때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폭락할 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충동에 휘둘리면 아무리 훌륭한 포트폴리오라도 한순간의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어째서일까? 시장에서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하기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식으로 옳은 선택을 하더라도 시장에 재진입할 적기를 어떻게 알아내겠다는 것인가? 올바른 결정을 한 가지만 하기도 어렵다. 올바른 결정을 2차례 연이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생애에 걸친 투자 기간 동안 10번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꿈에서조차 불가능한 일이다. 장기간을 염두에 둔다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변화하더라도 투자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시시각각 변동하는 주식시장에서는 무수한 잡음이 있다. 이러한 잡음은 백지가 짓거리는 이야기로서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아무 의미 없다 라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대사와 일치할 때가 대부분이다. 충동에 사로잡혀 합리적인 예상이 불가능해진다면 충동은 우리의 적이 된다. 원칙 3. 제대로 사고 꼭 붙들어라. 그 다음으로 내려야 할 중대한 결정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이다. 주식은 자본의 증식과 수익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채권은 자본의 보전과 경상소득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고 나면 주식시장이 탐욕에 사로잡혀 높이 도약하든 공포에 찔려 주식시장이 아래로 추락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보유하라. 스스로의 투자 성향이 바뀔 때만 자산 배분을 변경하라. 우선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배분하고 나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주식 비율을 올려야 한다. 부를 축적할 시간이 많이 있다. 위험 자산의 금액이 크지 않다. 경상소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호황과 불황이 닥쳐도 침착하게 버틸 정도로 대담하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주식 배분을 합당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은퇴 후 자금을 축적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면 자산이 상당한 수준으로 쌓여 있을 것이다. 곧 투자로 얻은 소득을 써야 할 시간이 다가오므로 재투자할 여유가 없다. 극심한 시장 변동성에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산 배분 시에 앞으로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이나 사회보장수당의 금액과 같이 채권 성격의 자산을 반드시 염두해야 한다. 원칙 4. 도넛보다는 베이글을 선택하라. 베이글과 도넛은 서로 다른 빵으로서 시장 수익률의 2가지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비유이다. 주식시장의 투자 수익률을 베이글에 비유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투자 수익률은 영양분이 풍부하고 딱딱하며 소박한 베이글의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투기 수익률은 달콤한 도넛에 비유할 수 있다. 투기 수익률은 시세가 상당히 변화할 때 형성된다. 이때 시세는 투자자의 지불용이 가격으로 정해진다. 주식 가치에 대한 여론이 부드럽고 달콤한 낙관주의에서 신랄하고 예리한 비관주의로 바뀌거나 마찬가지로 그 정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는 도넛의 본질적인 특성이 기승을 떨치게 된다. 실용적인 베이글 같은 투자의 경제학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반면 도넛 같은 투자 심리는 결코 꾸준히 유지되지 않는다. 실제로 2번째 원칙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심리는 거의 항상 역효과를 낳는다.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이 승리를 거둔다. 과거 40년 동안 연간 투자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총 수익률인 9.3%에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9%였다. 주식의 투기 수익률은 0.3%에 불과했다. 원칙 5.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마라.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라.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라라는 말을 한 사람은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다. 이는 관용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뮤추얼 펀드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투자자 대다수가 펀드의 과거 실적을 들여다보고 언론 기사, 텔레비전 인터뷰, 친구, 과장된 펀드 광고나 좋은 취지에서 제공하는 펀드 등급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는 일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실제로 이 모든 정보는 뮤추얼 펀드의 과거 수익률을 소수점 단위로까지 정확히 보여주지만 펀드가 미래 얻을 수익률을 예측하는 지표는 되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매우 큰 건초 더미에서 아주 작은 바늘을 찾으려는 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우리는 어제 통했던 것이 내일은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는 과거의 실적을 토대로 펀드의 바늘을 찾아내려 한다. 주식 투자에는 주식 리스크, 투자 방식 리스크, 관리자 리스크, 시장 리스크 등 4가지 리스크가 수반된다. 그런데 전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계속해서 소유하면 이 4가지 리스크 가운데 앞에 3가지 리스크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물론 시장 리스크가 잔존한다. 상당히 규모가 큰 리스크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3가지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고 굳이 시장 리스크 위에 쌓아둘 이유가 없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할 수 없으면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주식시장 전체를 소유하면 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의 주식을 분산 투자할 수 있다. 바늘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건초 더미를 사야 한다. 원칙 6.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라. 주식시장은 카지노와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식시장을 앞서기 위한 투자와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은 제로섬 게임이지만 그것도 게임 비용을 제하기 전의 이야기다. 투자자 전반에게 주식 투자는 막대한 금융중개 비용을 공제하면 패자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카지노 운영자가 큰 갈퀴로 판돈을 긁어모으고 나면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도박꾼 모두가 패배하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체 곳곳에서 투자자 전반이 시장에서 수익을 얻더라도 비용을 제하고 나면 정확히 그 비용만큼 시장보다 뒤처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다시 한번 그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장 전체를 보유하고 운용사의 몫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커진다. 금융시장 수익률에 대한 글을 읽을 때는 높은 비용을 치르지 않고 금융시장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비용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크다. 주식시장 수익률이 비용 공제 전에 8%이며 중개비용의 몫이 대략 2%라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순수익률은 6%이다. 자본 1만 달러에 6%의 수익률을 50년 복리로 계산하면 자본의 최종 가치는 17만 4천만 달러로 불어난다. 그러나 투자자가 달성한 8%의 수익률에서 운용사의 몫만 제거하면 자본의 최종 가치는 그보다 2.5배가 넘는 45만 9천 달러로 훌쩍 뛰게 된다. 뮤추얼 펀드의 실적은 오락가락하지만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뮤추얼 펀드 투자자는 자신이 치르는 비용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치르지 않는 비용만큼의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마디로 아무 비용도 치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원칙 7.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최대한 제거하라. 오랜 시간에 걸쳐 부를 축적하기 위해 투자를 결심했을 때 리스크를 감수할지 말지를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는 없다. 리스크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어떠한 종류의 리스크를 감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금 계좌에 예치된 돈은 안전하지만
그 가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거의 확실한 리스크로 투자자는 자신이 정한 자본 축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주식시장에 투자된 돈은 단기적으로는 위험에 처한다. 그러나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분산되어 있기만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 가치가 놀라운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어째서일까? 바로 상장 기업이 어마어마한 가용 자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 기업은 자본을 통해 이윤을 얻고 배당금 형태로도 배분한다. 남은 이윤은 사업에 재투자하여 추가로 이윤을 얻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본이 실질 가치 측면에서 저축계좌에 예치된 안전한 돈보다 더 안전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 원칙 8. 과거의 실적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가까운 과거뿐만 아니라 먼 과거의 교훈까지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투자자가 너무나 많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의 대상승장에서 상승조로 떠올랐던 기술주를 뒤늦게 추구한다.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물러난 후에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까봐 걱정한다. 주식시장이 폭락하자마자 이탈했다가 그 후에 반등하면 이 말을 후회한다. 과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 순환 추세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단정해서도 안 된다. 영원히 지속되는 추세는 없다. 다른 투자자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싸운다 라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과거의 수법이 오랜 기간 동안 통하는 일은 없다. 원칙 9. 우직한 고슴도치가 교활한 여우를 이긴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아르킬로코스는 여우는 사소한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다 라고 말했다. 교활하고 음흉하며 약삭 빠른 여우는 금융회사를 상징한다. 금융회사는 복잡한 시장과 정교한 전략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지닌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다. 고슴도치는 장기 투자의 성공이 단순한 방법을 토대로 한다 라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을 알고 있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금융계의 교활한 여우는 순전히 자신의 정교한 지식과 전문성 때문에 투자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을 선전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의 도움은 싼 값에 제공되지 않는다. 그 비용은 가장 노련한 여우가 창출하는 가치라도 잠식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뮤추얼 펀드를 비롯한 브로커를 통해 얻는 연평균 수익률은 주식시장 연간 수익률의 80%에도 미치지 못한다. 복리로 계산해보면 수십 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에 고슴도치는 특정 투자 전략이 성공하는 이유가 복잡하거나 교묘해서가 아니라 단순하고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안다. 고슴도치는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하고 매수 보유하며 비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궁극의 고슴도치는 극도로 낮은 비용으로 운용되며 포트폴리오 회전율이 매우 낮은 토탈 마켓 인덱스 펀드로서 투자자에게 사실상 시장과 거의 동일한 수익률을 보장한다. 인덱스 펀드가 승리하는 까닭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개념을 토대로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투자 운용의 세계에서 여우는 나타났다가도 사라지지만 고슴도치는 영원히 남는다. 원칙 10.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비결이 없는 것이 투자의 비결이다. 앞의 9가지 원칙은 특정한 무언가와 연결된 것이 아니다. 마법이나 부두술에 의존하지도 예측 불가능한 일을 예측하는 수단도 아니다. 가능성이 낮고 궁극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노리고 돈을 거는 행위와도 무관하다. 투자 성공을 위한 대단한 비법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대단한 비법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에서는 단순성만이 위험을 떨친다. 앞선 9가지 원칙은 간단한 계산식과 근본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리를 토대로 한다.
물론 투자는 단순한 행위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절제, 인내심, 꾸준함, 그리고 그 모든 자질 중에서도 가장 얻기 어려운 상식을 요하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주형 인덱스 펀드를 통해 주식시장 전체를 소유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토탈 마켓 채권형 인덱스 펀드를 적정 비중으로 담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최적의 투자 전략이다. 이것이 최상의 전략이 아닐지 몰라도 이보다 나쁜 전략은 수도 없이 많다. 비용과 세금 면에서 효율적이고 시장 수익률에서 공정한 몫을 보장해주는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성공 전략이다. 금융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일시적인 불협화음을 무시하고 순간적인 현상과 오래 지속되는 상태를 구별하라.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다.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